사업자 등록증은 아직 개설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런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은 두 번째 시간으로는 사업자 등록증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흔하게 겪을 수 있는 일들인데 실수하기 쉬운, 혹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약간 난감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게 자유업을 제외하고는, 자유업은 아무도 관리를 안 하니까 그냥 세무서에 바로 세금 신고만 하러 간다, 그 정도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되는데, 자유업을 제외한다면 이제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인허가를 받을 때 인적 요건, 물적 요건 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자격증 같은 인적 요건은 뭐 그렇다 치는데, 물적 요건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부동산 관련되는 게 문제가 되는 수가 있어요. 가장 이제 쉬운 예로 음식점을 들 수 있는데, 이제 음식점을 하려면 당연히 시설이 위생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겠죠. 식품위생법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요건에 맞춰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 인테리어 업자분들이 대략 그 요건에 맞게 공사를 하시게 되겠죠.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공사가 끝날 때쯤 돼서 이제 구청에 연락을 하면은 구청의 담당자분이 현장 실사를 나오십니다. 시설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대개 그건 뭐 학원을 하시든 병원을 하시든 다 이제 동일한데, 담당자가 나와가지고 이게 법규에 맞게 시설이 돼 있는지를 살펴보고 가겠죠. 그냥 막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 인허가를 하고 그 사업자 등록증을 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돈이 제일 사업을 시작하면서 많이 들어가는 거는 인테리어 할 때 제일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업자 등록증은 아직 개설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런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두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돼요. 이제 첫 번째는 주민등록번호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뒤에 이제 세금 계산서나 뭐 이런 거는 제가 차츰차츰 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비용 처리를 한다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인테리어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각종 집기도 들어가고 뭐 간판도 들어가고, 처음에 이제 개업할 때가 전단지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고, 비용을 어쨌거나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면 비용 처리가 안 되는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걱정이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초이스가 있는데요. 첫 번째 초이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사업을 할 거다라고 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먼저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사업자 게시를 안 했더라도 사업자 등록증을 먼저 발급받을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세무서에서 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사람이 인허가를 받아서 이 업을 하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세무서 직원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허위 사업자일 수도 있거든요. 세무서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다 받아주는 입장이에요. 왜냐면 세금 내겠다는데 뭐 안 받아주는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엉터리로 뭐 자료상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지만 매입 세금 계산서 막 남발하고 이런, 꼭 보면 나쁜 놈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허위 사업자냐 아니냐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거든요. 근데 인허가 업종인데 인허가를 안 받았으니까 이런 뭐 허위 사업자가 아니냐 그래서 뭐 사업자 등록증을 내주니 안 내주니 하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랑 잘 설득을 해서 이제 내면 되는데, 혹 가다가 이제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시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사업자 등록증 내지 마시고요,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요거는 이제 개인 이야기고 법인은 좀 다른 이야기인데, 뭐 지금 제가 법인 사업 하시는 분들을 타겟으로 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 이 경우는 기본적으로 주민번호로 세금 계산서를 받는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자 등록증을 뭐 내는 거 자체는 인허가 같은 경우 인허가 서류, 임대차 계약서, 자기 건물이면 등기부 등본이면 되고요. 그다음에 신분증 등등등이 있습니다. 이건 뭐 별거 아니고, 많이 나오는 질문들을 좀 모아보면은 이런 거죠. 어떤 거는 집에서 된다더라, 집에서 안 된다더라 하더라, 뭐는 해주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이게 큰 틀에서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허위 사업자와 인허가의 시설 기준 두 개를 이제 합해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어떤 업종이 있는데 그 업종은 인허가 기준이, 시설 기준이 없어요. 대표적인 게 저 같은 전문직 같은 경우죠. 뭐 의사는 또 좀 다른 이야기인데, 변호사, 세무사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노트북 하나 들고 집에서 일을 해도 되기는 돼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그렇기 때문에 시설에 관한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세무사는 없는데 변호사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에 시설 기준이 없으니까 영업 등록증을 들고 가면, 협회를 통해서 영업 등록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업 등록증을 들고 가면은 그게 이제 인허가가 나온 거라서 세무서에서는 그냥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 주게 되죠. 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처럼 그
자유업인데다가 시설이 필요 없는 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은 또 이게 받아주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한 사업장에서 특히 이제 공인중개사 하시면서 다른 거를 이제 껴서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공인중개사이면서 행정사, 공인중개사이면서 가맹거래사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무사 중에도 공인중개사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경험하시는 게, 저도 사실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이 경우의 수가 제가 봤을 때는 아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간혹 가다가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그 경험하는 걸 하나 더 하려고 그러면은 그 사업장에 사업자 등록증이 이미 있어가지고 세무서에서 안 된다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냥 부수업종으로 하나 추가하시면 돼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게 꼭 사업자 등록 번호가 따로 있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본인이 이제 경업을 하는 경우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증 보면은 주 업무는 세무사로 돼 있고 부수 업무로 행정사 업무가 돼 있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부수 업무로 하든 주 업무로 하든 이게 다른 거 할 때 조금 영향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뭐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하시려는 게 있으면은 부수 업무로 그냥 신고하시면은 그 사업자 등록증 자체는 하나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 없던 문제, 공유 오피스 관련되는 거죠. 공유 오피스에 어떤 거는 허가가 됐다, 안 된다, 뭐 됐다가 또 뭐 세무서에서 취소를 했다더라. 공유 오피스 그 영업하시는 사장님들이 뭐 찍은 유튜브도 제가 많이 봤고요. 근데 이제 뭐 된다, 왜 되냐, 내가 했다. 근데 사실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 세무서 직원 입장에서 그때 내줬다가 나중에 이게 아닌가 봐 하고 그냥 바로 취소시켜버리면은 바로 없어지거든요. 이거는 뭐 어떻게 불복 대상도 안 돼요. 요거 공유 오피스 관련해서 옛날에 없던 거기 때문에 세무서 직원들도 좀 당황하는 경우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공유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부분 업무 시설을 많이 돼 있을 거고요. 간혹 분생으로 돼 있을 텐데 용도만 맞으면은 기본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용도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공업 지역이 있어야 된다거나 공장 시설이라든지 아니면은 음식점이라든지 뭐 병원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이제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업종이 안 맞으니까 이제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설 기준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학원업이라든지 건설업 같은 경우도 시설 기준, 사무실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그런 경우에는 이게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유를 하고 별도 공간이 없으니까 당연히 안 될 거고요. 반면에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뭐 독립적인 호실로 있을 거면 이런 기준이 또 있어가지고 대체로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유 오피스도 크게 보니까 세 가지 정도 서비스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말이 공유 오피스지 완전 이제 독립적으로 방이 이렇게 어떤 데는 뭐 한 개 층이 그냥 통으로 된 데도 있고, 그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일반 사무실이랑 다를 게 없어요. 그냥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세무서보다는 이제 뭐 인허가관청 같은 데서 독립성을 혹 요구하는 종인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한번 협의해 볼 만하다. 별도 룸이 있고 하는 거는 이제 독립적 일반 오피스랑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고정석은 없는데 이용은 가능한, 요거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업종에 따라 가지고 시설 기준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뭐 한 데에서는 요거는 인정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시설 기준이 잘 없기 때문에 전문 인적 용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런 경우에는 뭐 이런 걸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세 번째가 제일 문제인데, 비상주 사업장, 거기 사무실을 쓸 수는 없어요. 쓸 수는 없는데 뭐랄까요, 쓸 수는 없는데 우편물 받아주고 사업자 등록증 내줄게요 라고 그냥 굉장히 싸게 받는 비상주, 요 세 가지가 사실은 다 틀린 거예요. 같은 사무실, 같은 공유 오피스에서도 서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이게 다 틀린 건데, 비상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이건 위장 사업장입니다. 왜냐면은 그 사업장을 신고한 데서 실제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나왔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 내일 취소돼도 할 말이 없기 때문에 하여간 그렇습니다. 누구 사업자 등록증 나왔다 그래서 뭐 그거를 뭐 맞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안 봐서 아직 그럴 수 있는데 사업자 등록증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주 같은 거는 가급적 권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비상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심각하게 들어가면은 이게 뭐 위장 사업장이다 그래서 뭐 세금계산서가 허위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할 수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실제로 사업이 없었던 건 아니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보는 거는 좀 오바라고 하더라도 비상주는 아니간 기본적으로 좀 권하지는 않고요.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고정석이 없는 거, 이런 거 정도는 특히 뭐 통신판 매업이라든지 문제들이 이제 이런 거 창업 중소기업 감면이라든지 이런 거 받기 위해서 이제 엉터리를 했다가 생기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는 창업 중소기업 감면을 설명하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업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